싸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뭐 아닌 말고. 안녕하세요. 중수다입니다. 중수다에서 이제 부부 티키타카 시간으로 여러 가지 자녀 교육에 관한 얘기도 하고요. 또 자녀들 가르치는 얘기도 하고 또 부부 큐티도 하고 그렇게 부부 수다 시간. 원래 그 중수다라고 하는 게 수다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부 티키타카를 준비했습니다. 티키타카가 무슨 뜻이에요? 그 스페인 축구에 그 짧게 패스를 빠르게 막 주고받으면서 하는 축구의 한 유형을 티키타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이렇게 온유해 보이지만 서로 말다툼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티키타카 같은 얘기로 부부 이야기를 좀 저희가 중수다로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부부 티키타카가 타카 오늘은 좀 사춘기 자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춘기 자녀가 이제 하나 간신히 이제 독립을 하는 거잖아요. 잘 넘어갔습니다. 사춘기 때가 예전에 우리 때 사춘기보다 지금 사춘기 애들이 더 다른 것 같아요. 사춘기 어떻게 겪었는데? 우울증이 좀 심했죠. 사춘기 때? 네. 왜요? 컴플렉스. 컴플렉스? 네. 무슨 컴플렉스야? 외모 컴플렉스.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 네. 오, 왜? 자존감이 낮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못생긴 편은 아닌데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못생긴 편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하기야 얼굴 보고 결혼했으니까. 네. 알고 있으니까. 진짜. 그런데. 근데 그 컴플렉스는 제가 겪어보니까 외모와 상관이 없는 문제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조건 때문에 컴플렉스가 생기는데 네. 실질적인 본질적인 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더라고요. 저도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고 그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환경적 요인도 있고 저 자체의 문제도 있어요. 이제 성향 자체가 성향. 네, 그치. 성향 자체가 상처를 좀 잘 받는 유형이에요. 원래 낙천적이잖아요, 되게. 지금은 멘탈도 갑이고. 네, 지금은 상당히 멘탈이 낙천- 갑이어가지고 뭐 싸움을 해도 뭐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뭐 제가 다 풀어주죠. 뭐. 네, 근데 낙천적이다 보니까. 근데 멘탈이 약했다는 거예요? 네, 성장기 때는 굉장히 멘탈이 약했고 음. 뭐 상처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많이 낮아서 그러면 사춘기 그때는 어떻게? 컴플렉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뭐 저기 나 집에 안 들어가. 그 뭐 인생 뭐 있어. 뭐 막 그랬던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내향적 스타일이라서 들으시는 분들이 MBTI를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MBTI로 제가 타고난 성향이 ISFP예요. 그래서 I와 S 뭐 이런 걸 갖고 있다 보니까 내향성이 굉장히 강해서 내향적이라고.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들은 상처가 많을 때 그걸 밖으로 분출하는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그 상처를 안으로 자기 자신을 공격한대요. 그게 바로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오고 그럼 사춘기 되게 심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막 고3 때도 뭐 그냥 뒤집어 엎어 자고서 그냥 학교도 안 가고 그랬다면서요. 뒤집어 엎어 자는 건 뭐죠? 입으로 뒤집어 엎어 자는 거지 이렇게. 아니 뭐 그런 적은 없고. 학교도 안 가고 막 그랬다면서요. 아니 학교는 갔어요. 술 담배도 하고. 아니야. 무슨 그러면은 지금 저기 아이 술 담배. 사춘기 아이 지금 하는 거 비하면은 저 정도는 뭐 나에 비하면 약과지 뭐 그렇게 생각. 네. 저에 비하면은 견딜만 우리 했다. 큰아들은 그래도 조금 낫다. 그런 평가를 제가 내렸죠. 그렇군요. 네, 저는 굉장히 심했어요. 저는 사춘기가 없었어요. 그 옷장에 들어간 건 뭐죠? 옷장에 들어가서 그거는 누구를 철학자의 막 저주하고 그건 철학자의 고뇌 그런 거죠. 그런 거 들은 것 같은데. 사춘기를 되게 요즘 겪는 부모들이 되게 힘들어요. 사춘기를 보내는 사춘기 처음 맞는 큰딸의 사춘기 딱 맞이하게 되면 당황스럽잖아. 이게 어떻게 상황을 우리도 첫 아이를 어떻게 사춘기를 대처를 해야 되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맞냐 틀리냐 확신도 없고 좌충우돌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그게 보통 부부싸움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서로 이제 갖는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그게 계속 되게 잘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좀 안 되면
그 원인을 나에게서 1차적으로 찾다가 결국에는 이제 같이 있는 배우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완전하지 않으니까 배우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서로 다툼도 있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사춘기일 때 문제가 자꾸 증폭되는 큰 문제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렇죠. 예. 원래 이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탓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상대를 탓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조금씩 도사리고 있다가 그래서 벼르고 나타나게. 있다가 예.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만족도 없던 것, 그렇지. 불평이 있었던 것들이 복합이 돼가지고 너 한 번 잘 걸렸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계기가 되면 딱 표출이 돼가지고 서로를 공격하고 아이 때문에 또 싸우기도 하고 저희도 좀 여러 번 싸웠었죠. 좀이 아니죠. 제가 느낄 땐 좀인데 그래요? 좀 크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안 느껴요. 그게 뭐 그렇게 안 느껴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아니 뭐 저는 이제 그 정도면은 뭐- 의견 차를 조금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싸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뭐 아닌 말고. 사춘기 아이가 그럴 때, 사춘기 아이 때문에 그렇게 힘들 때, 그럼 어떻게 이렇게 먼저 사춘기 아이를 지내보는 선배로서 후배 사춘기 엄마들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조언도 주변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무슨 얘기해줘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느꼈어요. 아이가 사춘기를 통과할 때 결국은 그 부모 안에 있는 상처도 그때 드러나서 그 아이의 상처와 부모의 상처가 이렇게 충돌하는 그 시점이 아닐까. 근데 부모들은 자기 안에 있는 상처가 이제 뭔지 모르고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 아이를 통해서 그거를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의 사춘기를 통과하면서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그런 쓴뿌리나 상처 이런 것들을 보게 됐고 또 뭐 제가 다 볼 수는 없지만 남편 안에 있는 상처나 그런 쓴뿌리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깊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춘기 때?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춘기의 결론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기가 오기까지는 서로의 어떤 아픔이나 상처가 이렇게 성장해서 그 결과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춘기를 통해서 오히려 부모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닌가. 어떠세요? 그 엄마 입장에서 한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말을 안 하는 그런 사춘기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네. 좋은 것 같아요? 말을 안 하는 아이들이 있고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있고. 사춘기 때? 예, 공격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있고. 공격적으로, 그렇지. 예, 집을 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거는 성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는 마음이 여리고 내향적인 아이다 보니까 또 굉장히 소심하고 그런 아이다 보니까 이제 말을 안 하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저는 좀 저랑 비슷하니까 이해하기는 쉬웠어요. 근데 이제 아빠는 좀 다르죠. 예, 많이 다르죠. 그래서 사실 많이 그것 달라서. 때문에 부부가 또 싸움이 예, 많죠. 예. 저는 이제 자꾸 아이 편을 들게 되고 아빠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아이를 불러다가 일방적으로 훈계를. 아니 또 뭐 일방적으로 또 그렇게. 그렇죠. 그 아이는 이제 거의 들었지. 젠틀하게 했지. 거의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아니 젠틀했어. 자 그렇게 왜곡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이제 아이 관점에서 보면 무섭죠. 일단 목청이 좋고 발성이 좋다 아니, 보니까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하라고. 예, 쩌렁쩌렁하다 보니까 그런 목소리로 네. 이제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예, 좀 저도 그 정도 말을 안 하지는 않았는데 남자아이라서 그런지 정말 얘기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중에 그 원인은 발견했어요. 뭐요? 그게 아빠 때문이요? 예. 아빠의 얼굴과 발성, 목청. 아유, 결론에 빨리 이르네. 아니 저는 이제 그거는 뭐 아빠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제 함께 양육할 때 저희의 양육 방식에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항상 보면 아이들은 첫애가 그렇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부모의 어떤 불안, 걱정, 상처 이런 것 때문에 맞아요. 그것이 이제 아이에게 잘못 가서 아이에게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저희 큰아이는 저희가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엄하게 키우다 보니까 순종을 강조하면서 그 규율이 아이의 많았고. 그 아이가 그 아이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아이의 감정을 넓게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더라도 그냥 그래 뭐 괜찮아. 그 아이가 이제 나 싫어요. 나 너무 기분 나빠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형성이 되었으면은 그 아이가 말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감정이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감정 표현을 이제 안 해버리는 거죠. 근데 원래 또 사춘기에 가면 다 애들이 잘했든 잘 받아들이게 했든 잘 키웠든 못 키웠든 상관없이 그때 가면은 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근데 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그렇지, 것들이 맞아.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조금 부드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사춘기를 좀 가볍게 지나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부정적인 감정을 얘기해도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수용이 되고 그렇지만 거기에 맞춰서 좀 바른 지도가 또 함께 있어주면 아이가 사춘기 없이 건강하게 지나는 아이들도 간혹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부모가 건강하기 때문에. 아까 그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이게 저희가 첫째하고 둘째하고 다른 게 그거잖아요. 첫째는 스마트폰, 게임 일체 못하게 했는데 네네. 둘째를 키우면서 첫째에서의 어떤 경험 때문에 둘째는 그냥 조금 관대해졌잖아요. 근데 첫째는 저희가 스마트폰은 뭐 고사하고 게임 같은 거 하는 거 있어서 워낙 타이트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오락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뭐 거기 큰 애와 둘째 아이의 그 이해도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너무 영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그 영적으로 유해한 것들을 이 아이가 오락을 하면서 막 파괴적이고 그렇죠. 지금 만약에 그렇게 이제 되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좀 겁도 좀 많고 자기 표현하는 것도 익숙치 않은 아이인데 이게 셋째예요. 셋째. 그런 애가 셋째가 또 있어. 만약에 아.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런 사춘기 아이들 자녀들을 부모들이 어떻게 이렇게 접근을 하고 하는 게 좋겠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하면 좀 좋,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다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둘째까지 키워보니까 셋째 키우면 이제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줄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이제 둘째한테 그런 부모가 되려고 노력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둘이 비슷하잖아요. 둘째랑 둘이 거의 영혼의 단짝이잖아요. 거의 미러링. 아니 그래서 좀 더 편하긴 하죠. 남자 한혜진, 근데 그것도 여자 자기랑 이성민. 닮아서 싫어하는 부모가 있고 닮아서 맞아, 또 좋아하는 맞아, 부모가 맞아, 있고 맞아. 그래요. 근데 네. 이제 부모가 건강하면 닮아도 좋아해요. 근데 본인이 뭔가 자기에게 싫어하는 그것이 나를 닮은 아이에게 나타나면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저는 되게 예민하죠. 되게 네. 예민했어요. 그래서 좀 큰애한테 예민했었죠. 예민하게 큰애가 좀 반응했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겁이 많지 않기를 바랬고 겁이 또, 많아요, 보기보다. 겁이 아니요. 뭐 생긴 거대로 겁이 없어요. 그래서 겁이 좀 없기를 바랬고 활발하길 바랬고 뭔가 자기가 해야 될 거 있었을 때는 또 열심히 그치, 하길 바랬고 남자답기를 뭐, 바랬고. 그러니까 그런 마초적인 그런 것도 나도 이제 부모님 세대로부터 좀 받은 게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상남자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아이는 이 아빠의 어떤 그 아빠가 이렇게 상남자 같은데 또 소심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섬세하죠 아이가.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가져갔는데 또 상남자 같은 거는 안 가져가고 또 저한테서 또 반을 가져가고 저희 둘의 어떤 내향적인 그런 거를 몰아서 가져간 느낌. 그렇죠. 둘째는 외향적인 걸 몰아서 가져간 느낌. 이렇게 하나님이 빚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 때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맞춰야 되고 나와 그와의 관계, 나와 아내와의 관계, 아내는 또 그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 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사춘기 때 말을 하면은 차라리 조금 나은데 말을 안 해버리면은 그 부부 사이만 더 나빠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아이였어도 말하긴 힘들었겠다. 나 때문에? 그렇죠. 아빠 때문에? 예. 아니 이제 아빠가 워낙 그럼 내가 죄인이네? 아니 워낙 논리정연하게 맞는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다 대고 뭐를 부정적인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다 맞는 얘긴데
본인은 안 되는 거죠. 내가 악당은 아니잖아. 누가 들으면 이렇게 악당같이 보이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 그 아빠가 그렇게 했던 것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이제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불안해서 단돌이를 하는 그런 훈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는 또 약간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았나. 제가 근데 제가 그건 아니죠. 제가 큰 거네요. 본인의 네. 본인의 엄마의 잘못은 뭐예요? 없지. 아니야 있어요. 이제 너무 바른 거를 가르쳐 주려고. 신앙 영적으로. 예. 영적인 교육에 있어서 너무 조급했어. 조급한 건 아니고 솔직히 이제 그런 그런 너무 강의를 율법적이었어. 그런 강의를 듣거나 스마트폰을 아이에게 주면 안 된다. 근데 저는 약간 성격이 원칙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다 그러면 맞는 걸로 쭉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약속을 하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스마트폰은 영적으로 해로운 거면은 no. 그래서 이 아이에게 설명해주고 처음엔 아이도 동의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키를 키워주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좋은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냐. 자기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그렇죠. 키가 170을 못 넘었어요. 일단 169대죠. 68? 이 얘기 나가면 안 되나? 이것도 큰 애가 보면 큰일 나나?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168 점? 70은 안 돼요. 그렇죠. 거기까지만 너무 자세하지 마. 상처받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났죠. 떠나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러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저는 모태신앙은 그게 떠나기는 참 어려운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빠가 맞아요. 물어보면 약간 반항심으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아빠라고 또. 이제 엄마라. 보세요. 엄마를 질문 뭐- 자체가 도발적이잖아. 오케이. 하나님을 떠난 거니? 그래, 이렇게 알았어요. 물어보면 그러니까 네 신앙 이렇게 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어려운 상태. 근데 이제 질문을 떠난 건 아니지?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그럼 하겠죠. 내가 잘못인 거네. 알았어요. 그래요. 내가 죄인이야. 아무튼 이제 그 아이가 컴플렉스를 갖게 된 건 이제 키의 문제였다.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뭐 하실까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신앙의 어떤 삐딱함 이런 것들을 좀 갖게 됐는데 그럼 저는 그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레리고. 레리꼬가 아니라 울면서 기도하죠. 그러나 아니야 앞으로. 기다려. 에? 앞으로. 저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나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고 그럼 아이에게 어떤 저도 걸 막 삐딱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그 아이를 만나 주시고 오히려 더 뜨겁게 그 아이의 어떤 사명도 발견하게 해주실 거다 그런 믿음은 있어요. 아이에게 그러면 뭔가를 이렇게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예전 같이 이제 강요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예. 존중해주고. 존중해주고 부모로서 그 하나님을 대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부모님이 보여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요즘 같이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교회를 아이들이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감동이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만날 수 있는 교회 안의 사람들이 우리 남편과 나밖에 없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주님의 성품으로 이 아이를 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가 뭐 논술 떨어졌을 때 그리고 우리 논술 떨어졌을 때 아빠가 대응 잘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너무 늦지 않게 빨리 사랑으로? 아이를 좀 그렇게 대했던 건 잘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용납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저는 요즘에 집에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느끼는 것이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열렸어요? 예. 근데 이제 입이 터지는 거는 이제 습관이 이미 입이 이렇게 닫혀 있으니까 습관이 이렇게 닫혀 있어서 요거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 방언이 터져야지. 마음은 좀 많이 열린 거를 그러게요. 느껴요. 자주 웃더라고요, 요즘은. 느끼고 제가 며칠 전에는 아이에게 그 고백도 했어요. 사랑한다고? 너가 이제 성장할 때 부정적인 감정을 이 아이도 모를 거예요. 왜 자기가 말을 안 하는지. 근데 부정적인 그런 감정 표현을 엄마 아빠가 잘 안 받아줘서 네가 그런 게 아닌가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뭐래요? 그래서 엄마가 참 미안하다.
알면 됐어요. 그래. 근데 약간 아이가 이제 약간 글썽글썽 살짝 지나갔어요. 살짝 글썽글썽 괜찮다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런 이렇게 말로 그렇게 풀어주는 그런 시간들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존중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이렇게 기다리는 게 역시 사춘기 아이들에게선 제일 필요하다. 숨이 턱턱 막혀가지고 그게 한 1년 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진짜 힘들어했어요. 힘들었죠. 네. 또 같은 남자로서 이렇게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한 그 젠더 감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남자가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건 나한테 확실히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1년 반을 그렇게 기다리는 게 근데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일체 말을 저희도 뭐 네, 아니요 이 대답조차도 안 했고 그냥 네도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들었던 말은 그 두 마디 외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춘기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무래도 우리 또 전문가 한 박사님이시니까. 뭐 내가 무슨 전문가예요? 아니, 나는 죄인이잖아요. 네? 난 죄인. 안 맞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나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셋째가 그런 애가 됐어. 네네네. 그렇다라 그러면 근데 이제 야, 겪어보니까 제가 MBTI 얘기를 하면 솔직히 저희 남편은 좀 싫어하긴 하는데 저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너무 자세하게 검사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족이 다 MBTI 검사를 좀 해보고 그 16가지 유형 중에 하나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저 아이는 원래 저런 성향을 갖고 있구나. 그걸 아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진작에 아빠도 그 아이의 어떤 성향을 좀 일찍 알았더라면 기대하지 않으니까 덜 속상했을 내가 것 죄인이네. 같아. 그게 아니라 이제 몰랐던 거죠, 우리도. 기준이 나고 오케이, 인정. 얘는 나하고 다르니까 답답한 거지. 인정. 답답한 거지. 그거 근데 어떻게- 나는 나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하고 당신이 미운 거지. 왜 이거를 이해를 못 해주지? 왜 자기 방식으로만 끌고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는 이제 밉고 이 아이는 불쌍하고 이제 이런 약간 구도였죠. 그러면 셋째가 그런 말이 없는 사춘기를 지독하게 겪는 아이다. 그럼 부모님들한테는 먼저 그런 걸 경험해본 엄마로서 네네. 그래서 그런 성향 검사를 꼭 하라. 네, 그러니까 아이를 성향을 좀 아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요즘 학교에서 다 검사해요. 또 성향 그리고, 검사도 좀 해보고 예, 알아보고.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탓하기 전에 본인의 모습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의 그 성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나의 어떤 부분하고 이것이 충돌하는지를 깊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또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뭐 저도 힘들었지만 아빠가 훨씬 더 힘들어했어요. 우리 큰애를 통해서는.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이 아이도 이 아이대로 하나님이 다루시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남편도 하나님이 다루시는구나. 이제 그런 원리로 좀 바라보시면 좀 더 여유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맞아요. 저도 뭐 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가 지나고 나니까 저도 이제 아이를 볼 때 생각했던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아이의 모습 상이 있잖아요. 그런 상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이를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잖아요. 고3이니까 집에서 고등학생이니까 이렇게 알콩달콩한 그치. 이런 그치. 드라마에서 봤던 내가 그런 생각하는 거. 보편타당한 그런 그렇지. 이미지가 있는 거죠. 또 어떤 아이들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 치면서 like. 그러니까 like 어떤 아이 같은. 근데 거기하고 너무 틀어져 버리니까 내가 생각도 못하던 유형이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꾸 이 아이를 이 유형에다가 끼워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하나님 보내셨을 때 딱 그 아이만의 존재로 보내셨잖아요. 누구처럼 누구 같이 같은 존재가 아니고 오로지 그 아이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건데 저는 이거는 제가 반성하는 거예요. 저는 요런 어떤 틀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그런 비슷한 범주가 되지 않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 되게 컸던 거죠. 걔를 오리지널한 느낌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세상에 너 같은 유형이 아무도 없어. 딱 너 같은 유형은 너밖에 없어 라는 거를 제가 생각도 못하고 받아들이질 못하고 적응이 안 되니까 제가 너무 이제 힘든 거고
그거를 또 아이도 힘들게 되는 거고. 그게 상대적으로 둘째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익숙해진 거예요. 네. 그래, 너는 그냥 세상에 너 같은 애가 너 하나밖에 더 있겠냐? 누구 같은 게 아니고 어차피 독특한 너만의 유일무이한 존재를 보내셨으니. 같이 들리는데. 아니, 유일무이한 존재니까 그래, 레리고 해라. 아, 좀 그러니까. 마음껏 살아봐라. 그러니까는 이제 조금 자유롭기도 하고, 자유로운 부모를 보니까 아이도 또 상대적으로 편해지고 또. 그렇죠. 예. 저희 둘째는 뭐 제가 둘째는 정말 진짜. 공부를 못해도 밝고 자존감 높은 아이로 자라게 하고 싶었어요. 거기에 제가 초점을 맞추니까 용납이 되더라고, 모든 게 다. 이거 영상 보시면서 댓글로도 여러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라고 댓글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도 있으면 그렇죠.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아는 그렇죠. 선에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중수다에서 이제 부부 티키타카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었어요? 네. 어떠셨어요? 뭐 진행을 워낙 편안하게 잘해주시니까. 네. 부부 티키타카 마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도 꼭 좋아요, 한번 알림 설정 알림 부탁드립니다. 설정.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